Potter, what are you doing wandering the corridors at night? 세베루스 스네이프는 1960년 1월 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순수 혈통 마법사 어머니 아일린 프린스와 머글 아버지 토비아스 스네이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폭력적이고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지 때문에 세베루스는 아버지의 성씨인 스네이프를 굉장히 싫어했고 어머니의 성씨인 프린스를 더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싫어한 세베루스는 별명을 만들어냈는데 머글과 마법사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뜻하는 하프 블러드와 어머니의 성씨인 프린스를 합쳐서 하프 블러드 프린스라는 비밀스러운 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와의 불행했던 관계는 세베루스에게 머글에 대한 경멸을 심어주었고 이것은 훗날 세베루스가 볼드모트의 사상에 동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폐한 집들로 가득 찬 더러운 강 근처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스네이프는 어렸을 때부터 마법사의 기질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마법사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던 스네이프는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릴리 에반스라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얼마간 그녀를 지켜보던 스네이프는 릴리가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릴리에게 다가가 그녀가 자신과 같은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그 둘은 빠른 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릴리의 언니인 페투니아는 스네이프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것은 스네이프가 사교성이 부족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페투니아가 스네이프의 후줄근한 차림새와 그의 가난한 집안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스네이프도 페투니아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머글 혐오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네이프는 릴리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소심했던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고 그런 스네이프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릴리는 그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스네이프와 릴리는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에서 스네이프는 제임스와 시리우스를 만나게 되었고 가는 동안 그들은 호그와트 기숙사에 대한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핀도르의 광팬이었던 제임스와 자신의 가문 때문에 슬리데린을 증오했던 시리우스, 반면에 어머니의 영향으로 슬리데린에 들어가고 싶었던 스네이프는 여기서부터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네이프는 슬러그온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슬리데린에 배정받게 되었고 그는 어둠의 마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스네이프는 굉장히 출중한 재능을 가진 마법사였으며 11살인 2학년 때 이미 스네이프는 7학년 학생들보다 더 많은 저주와 공격 마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레비코푸스, 머플리아토 같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일 마법들을 만들어냈고 그의 대표 저주인 섹튬 샘프라 저주도 만들었습니다. 좀 심하게 다친 것 같네. 스네이프는 슬리데린 동기인 루시우스 말포이와 꽤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나시사 말포이가 자신의 아들인 드레이코 말포이를 스네이프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루시우스 외에도 스네이프는 슬리데린에서 훗날 죽음을 먹는 자가 될 사람들과 꽤나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기차에서 처음 만났던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학창시절 내내 끊임없이 스네이프와 마찰이 일어납니다. 스네이프는 내성적이고 학구적이었던 반면 제임스는 거만하고 활동적이었고 퀴디치 선수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꽤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임스는 처음 기차에서 스네이프를 봤을 때부터 슬리데린을 좋아했던 그를 싫어했는데 자신이 짝사랑하고 있는 릴리가 알고 보니 스네이프와 꽤나 친한 사이라는 것과 스네이프가 릴리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제임스는 스네이프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스네이프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제임스와 시리우스가 스네이프를 공격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스네이프에게 공격을 가한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스네이프를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그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걸 우연히 보게 된 릴리는 제임스에게 그만두라고 했으나 제임스는 릴리에게 자신과 데이트를 해주면 그만두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고 당연히 릴리는 거부했습니다. 스네이프는 제임스가 릴리에게 시선이 팔린 틈을 타 그를 공격했고 스네이프의 마법은 제임스의 얼굴에 베인 듯한 상처를 남겼는데 추측하기로는 아마 디핀도 마법일 것입니다. Defender. 하지만 스네이프는 다시 제임스에게 제압당했고 아마 이 시점에서 스네이프는 디핀도를 능가하는 마법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는 디핀도를 능가하는 최상의 절단 공격 저주인 섹튬 샘프라를 만들게 됩니다. 제임스에게 제압당한 그는 또다시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릴리가 지팡이를 꺼내들었고 제임스는 마지못해 스네이프를 풀어주었는데 수치심이 가득 차 있었던 스네이프는 자신을 도와준 릴리에게 더러운 잡종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후 릴리와 스네이프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고 이 기억은 스네이프에게 가장 끔찍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호그와트 졸업 후 스네이프는 결국 죽음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먹는 자로서 스네이프의 활동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초 스네이프는 호그스헤드 여관에서 트릴로니와 알버스 덤블도어의 얘기를 엿들었고 볼드모트와 관련된 예언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알버스의 동생인 에버포스가 스네이프가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스네이프는 예언의 절반만 들은 채로 내쫓겨납니다. 죽음을 먹는 자였던 그는 곧바로 볼드모트에게 자신이 들은 예언을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스네이프는 해리포터가 예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릴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끔찍한 충격과 함께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스네이프는 볼드모트에게 릴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볼드모트는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스네이프는 변덕이 심한 볼드모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릴리가 자신의 아들 해리포터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스네이프는 볼드모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마법사 알버스 덤블도어를 찾아갑니다. 그는 덤블도어에게 포터 가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덤블도어는 그 대가로 자신을 위해 스파이로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Anything. 덤블도어는 이후 포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포터의 절친이자 불사조 기사단원이었던 피터 패티그루가 배신하면서 포터 가족의 위치가 볼드모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제임스 포터와 릴리 포터는 볼드모트에게 기습을 당해 살해당했고 릴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스네이프는 망연자실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지만 덤블도어가 볼드모트는 머지않아 부활할 것이고 릴리의 희생을 존중하여 볼드모트로부터 해리포터를 지켜달라고 하자 스네이프는 비록 릴리를 지키지는 못했으나 그녀의 핏줄인 해리포터를 평생 동안 보호하기로 다짐합니다. 볼드모트가 몰락한 후 죽음을 먹는 자였던 스네이프 역시 위즐과 모트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변호 덕분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불사조 기사단에 비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스네이프는 초고난도 마법인 오클러먼시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는데 이는 훗날 레질리먼시의 달인인 볼드모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스네이프는 덤블도어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덤블도어는 스네이프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를 무한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죽음을 먹는 자라는 과거가 있었던 스네이프는 불사조 기사단 단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스네이프는 볼드모트의 추종자들에게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배척당했고 그는 양쪽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스네이프는 해리포터를 지키기 위해 호그와트 교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해리포터가 입학할 당시에 교수직으로 임용된다면 그 누가 봐도 수상하기 때문에 미리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는 릴리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스네이프는 처음 호그와트 교수직에 지원할 때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에 지원했는데 덤블도어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네이프가 어둠의 마법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또 다시 그런 쪽으로 돌아설 것이 걱정되어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덤블도어는 과거 볼드모트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을 지원했다가 떨어진 뒤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은 한 명이 1년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저주를 내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덤블도어는 스네이프 같은 인재를 겨우 1년 만에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 그 시기에 슬리데린 사감이자 마법약 교수인 슬러그온이 은퇴하게 되었고 스네이프가 슬러그온을 대신해서 마법약 교수직과 슬리데린 사감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스네이프 정도의 어린 나이에 기숙사의 사감이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으나 아마도 덤블도어는 슬리데린 기숙사의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먹는 자와 관련된 유혹에 빠질까 염려하여 스네이프를 슬리데린 사감으로 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로서 스네이프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마법약 분야의 조예가 깊었던 스네이프는
자신의 수업도 굉장히 수준 높게 진행했고, 그런 자신의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해리포터가 호그와트에 입학한 후 스네이프는 슬리데린 학생들을 굉장히 편애했고 해리포터를 대놓고 싫어했습니다. 사실 호그와트 교수직을 수행하는 동안 스네이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덤블도어와 스네이프는 언젠가 볼드모트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훗날 볼드모트가 돌아왔을 때 스네이프가 죽음을 먹는 자로 보이기 위해서는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히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또 다른 죽음을 먹는 자들에 의해서 볼드모트에게 보고될 수도 있고, 혹은 볼드모트가 레질리 먼시를 제3자에게 사용했을 때 그 사람이 스네이프는 해리포터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면 자신의 속내를 볼드모트가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스네이프는 해리포터에게 굉장히 냉담하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네이프는 알게 모르게 해리포터를 보호했는데, 볼드모트가 부활하는 그 시기까지 스네이프는 볼드모트의 계획을 저지하면서도 볼드모트의 계획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힘든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해리포터가 2학년이 되었을 때 스네이프가 해리포터를 퇴학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있는데, 스네이프는 해리포터가 퇴학을 당하면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해리포터를 싫어한다 라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 큰 사고를 친 해리포터를 퇴학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네이프는 늑대인간인 리무스 루핀이 호그와트 교수직을 맡게 되자 늑대인간의 폭력성을 억제시켜주는 울프스 베인이라는 마법약을 직접 그에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울프스 베인은 재료가 굉장히 비싸고 희귀한 데다가 독성까지 있어서 제조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마법약인데, 스네이프는 그런 마법약을 자신의 학창시절을 지옥처럼 만든 머로더즈의 일원인 루핀에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리무스 루핀은 그런 스네이프를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볼드모트 부활 후 스네이프가 죽음을 먹는 자로 돌아섰을 때도 리무스 루핀은 그를 친숙하게 대했습니다. 볼드모트가 부활한 이후 덤블도어의 요청으로 스네이프는 다시 죽음을 먹는 자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는 볼드모트에게 불사조 기사단과 덤블도어에 관련된 지난 13년 동안의 정보를 넘겨주었고, 그 덕분에 아무런 의심 없이 죽음을 먹는 자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물론이고 벨라트릭스를 비롯한 몇몇 죽음을 먹는 자들도 스네이프를 완벽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1996년 덤블도어는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중 하나인 곤트의 반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반지를 없애는 과정에서 볼드모트가 곤트의 반지에 걸어놓은 강력한 저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스네이프는 덤블도어를 최대한 치료해보았으나 처치가 늦었던 탓에 덤블도어는 1년짜리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덤블도어, 자신이 죽게 된다면 호그와트는 볼드모트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스네이프에게 자신을 죽인 뒤 볼드모트에게 완벽한 신뢰를 얻고 호그와트 교장직에 앉아 학생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스네이프는 자신에게 살인을 요구하는 덤블도어를 굉장히 원망했고 계획에 끝까지 반대했으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인 호그와트 학생들과 교수들을 지키고 싶었던 스네이프는 어쩔 수 없이 계획에 따르게 됩니다. 덤블도어를 죽인 뒤 스네이프는 죽음을 먹는 자에 합류했고, 의심이 많았던 볼드모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볼드모트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해리포터의 이동 날짜와 장소를 말해줍니다.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원은 묘수를 내서 볼드모트의 기습을 피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해리포터로 변장하여 상대를 현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아이디어는 먼던구스 플래처가 낸 것인데 사실 이것은 스네이프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스네이프는 볼드모트에게 정보를 말해준 뒤 술집에 있던 먼던구스 플래처에게 마법을 걸어서 해리포터로 변장하는 아이디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스네이프 역시 해리포터를 기습하는 작전에 참가했고 그는 거기서도 알게 모르게 불사조 기사 단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스네이프는 루핀을 공격하려는 죽음을 먹는 자를 막기 위해서 죽음을 먹는 자에게 공격 저주를 사용했으나 빠르게 이동하는 빗자루를 타고 있는 데다가 난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격 저주가 빗나갔고 그 공격은 조지의 귀를 다치게 했습니다. 이때 스네이프의 결정은 그의 심성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데 학창시절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머로더즈의 일원인 루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무릅쓰고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 스네이프는 호그와트 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교장으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네이프가 교장직에 있을 때 루나와 지니, 네빌은
교장실에 있는 그리핀도르의 검을 훔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검은 가짜였고 진짜 그리핀도르의 검은 덤블도어의 초상화 뒤에 있었습니다. 스네이프는 교장실에 침입한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척하면서 벨라트릭스에게 가짜 그리핀도르 검을 건네주었습니다. 벨라트릭스는 그 검을 진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자신의 그린고트 금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스네이프는 진짜 그리핀도르의 검을 들고 해리포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덤블도어를 죽인 살인자라고 알고 있는 해리포터에게 직접 건네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얼어붙은 강에 그리핀도르의 검을 숨긴 뒤 자신의 페트로누스로 해리포터에게 검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스네이프의 페트로누스는 릴리와 같은 암사슴인데 페트로누스 마법은 가장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야 쓸 수 있는 마법이기 때문에 스네이프의 암사슴 페트로누스는 평생 동안 그가 릴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장으로서 스네이프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미움받았습니다. 덤블도어의 군대에 속해 있었던 학생들은 호그와트를 되찾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으나 스네이프와 죽음을 먹는 자에게 쉽게 제압당했습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반란을 일으킨 학생들에게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벌을 주려고 했으나 스네이프는 그걸 저지했고 해그리드에게 보내 일손을 돕게 하는 정도로 이를 무마했습니다. 해리포터가 볼드모트의 호크룩스를 어느 정도 파괴한 시점에서 스네이프는 해리포터에게 자신의 기억을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네이프가 아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미네르바는 스네이프를 공격하였고 스네이프는 침착하게 공격을 튕겨내면서 주위에 있는 죽음을 먹는 자들을 기절시켰으나 이어서 플리트윅과 스프라우트 교수가 합세하자 해리에게 말도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내쫓기입니다. 이후 볼드모트가 어둠의 군대를 이끌고 호그와트를 공격합니다. 호그와트를 공격하던 볼드모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딱총나무 지팡이가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딱총나무 지팡이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이전 주인인 덤블도어를 죽인 스네이프를 살해합니다. 그걸 몰래 보고 있었던 해리포터는 볼드모트가 떠난 뒤 스네이프에게 다가갑니다. 스네이프는 죽기 직전 눈물 한 방울에 자신의 모든 기억을 담아 해리포터에게 건네준 뒤 릴리의 눈을 보며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You have your mother's eyes.